네, 현재 개장 상황을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10선 이렇게 훌쩍훌쩍 뛰어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수급에서 많이 개선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계속해서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책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오늘 시장 상황 여쭤보기에 앞서서 어제 종목 리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노엔텍 정말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하체기 증시콜센터 보시고 종목 매수하신 분들은 크게 수익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를 좀 부탁드립니다. 리뷰해야 될까요? 예. 어제 저도 오후에 되니까 갑자기 안철수 위원장께서 항체에 대한 전 국민 검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어제 너무 시세가 많이 분출해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아시겠지만은 어제 양봉 나오고 와서 오늘 음봉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내일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오늘도 봐야지만은 내일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양봉에 보면은 캔들의 절반 가격에 지금 저가가 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깨냐 깨지 않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깬다고 하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한번 살짝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기적인 하락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이슈가 붙은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좀 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9,250원이었죠. 요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오늘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오늘 저가를 깨냐 안 깨냐.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7,580원인데 요거로 한번 잡고 내일까지도 한번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어제 종목 나노엔텍 리뷰해 주셨습니다. 어제 급등 후에 오늘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출발하고 있지만 종가의 저가 수준인 7,580원 선이 깨지는지 아닌지 이 점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제시해 주신 9,250원 선 목표 주가까지 좀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연방은행에서 공격적인 기축 우려를 했지만은 그것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지금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10년물 국제금리가 어제 보니까는 오늘도 보니까 2.4%까지 금접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81에 지금 보시면 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3월 14일에 여기서 나스닥이 보시면은 저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3월 7일부터 올라왔었죠. 국제금리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축적인 강력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여기서는 어때요? 약간 부드러운 이야기 하면서 시장을 살려놓은 그런 부분이고,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오니까, 그리고 국제금리가 지금 올라오니까, 기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 소화를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가 매수 기다라고 계속해서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방송 연결을 했을 때가 3월 7일이죠. 여기에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시장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가 매수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미리 3번에 걸쳐서 선반영으로 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3월
금리 인상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 인상 해버리는 게 낫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반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 해소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급을 또 신경을 쓰실 거예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지금 오늘 코스피 쪽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1257억 정도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지 말고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앞으로도 아마 수급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실 텐데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 하루는 팔고 또 그 다음날 사고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끌고 가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손바뀜을 매일매일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에서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께서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을 봐버리면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급 보지 말고 시장을 믿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요. 시장 그냥 알아서 갑니다. 가니까 종목에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오늘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가 1.19 상승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중형주가 0.65, 그리고 소형주가 0.75 나오면서, 그동안에 대형주가 억눌려 있던 게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부터는요, 어제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에 가속도가 붙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떻게? 이 나스닥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5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내 시장도 앞으로는 쭉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치고 가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보지 마시고요, 종목만 잘 보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우리가 쉽게 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코스피 기준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000에서 3,100까지는 우리가 시장에서 안 좋은 기사들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냥 한 20, 30%만 믿고 한 7, 80%는 그냥 버리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저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3,000에서 3,100까지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생물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변화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확한 수치를 너무 믿고 가는 것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장에 이제 가려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시총 상위에 워낙 강하게 지금 묶여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봤을 때 16.02%가 삼성전자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이꼬르다, 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부터 처음 연결했을 때부터 7일날, 8일날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저가 매수,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이제 하셨지만은 공급망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인 그런 업황에 대한 개선은 힘들다. 그래서 올해는 쉬어가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꼭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여기 68,300원을 깨도 괜찮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분기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높은 가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한 8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도 같이 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먼저 빠질 수도 있고, 뭐 시장이 먼저 삼성전자보다 빠지면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니까 현대차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빠졌을 때 3월 15일에 안 좋은 기사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을 좀 올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어제 이제 뭐 리비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올라가다 보니까는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도 우리가 좀 골고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잡아가면서 지금 자리서부터는 강력한 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제 오늘 또 이제 안 좋은 이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부 정책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었죠. 그때 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요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보면은 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과 동시에 지금 저점을 찍었습니다. 시장이 1월 28일 저점 나왔죠. 상승 나오고 조정 나오고 또 다시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해서 상승 우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상승 우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이 가게 되면은요, 종목들은 다 일단은 일정 부분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파괴적이냐, 파괴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전기요금을 좀 못 올리게 되면은 16조의 추가 손실, 그래서 한전에 대한 뭐 초비상이다. 뭐 인수위에서는 작년 뭐 수시 4%인 원전 이용률을 뭐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화석 연료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다시 원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원전 부활에 대한 가속을 좀 붙이면서 전력 비중을 25%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한국전력을 매수해가지고 바로 이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빠졌기 때문에 힘들어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요 오파동가에서 끌고 가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서, 오파동이 나오면 당연히 25,100원은 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를 한번 믿어보겠다 하시면요, 현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임기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다. 정부 정책이 한번 바람이 타기 시작하면요, 정말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는 철강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이스테이지도 상한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불국철강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시면은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이제 시간에 급등이 나왔어요. 유럽 최대 이제 철강 공장이죠. 아조브스탈이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폭격으로 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마리우폴 포위하면서 이게 이제 피해가 좀 심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 다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간에 이제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이 조금 이제 중반 후반 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라든가 포지션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사료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대사료가 상한가가 연속 3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3월 8일에 이제 곡물 가격 상승해가지고 사료주 여러분들께 관심을 말씀드리면서 3월 8일에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뭐 전날에 뭐 거의 종가 기준 말씀드렸으니까 뭐 18,6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2배 이상이 지금 올라와 버린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따라가시면은 나중에 꺾이기 시작하면은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방향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현대사료와 그다음에 한일사료가 지금 두 개가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강세가 좀 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보시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은 강세를 좀 보였다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료주들이 더 갈 종목과 여기에서 주춤할 종목,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정말 밀당의 귀재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좀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발언에 대한 온도차가 조금씩 생기면서 오늘 미 증시 간밤에 좀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7만 1,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전력 관련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추세가 전환되면은 이전에 25,100원 선은 돌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과 함께 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철강주와 사료주, 신규 진입은 조금 자제를 해야겠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sek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방금 앵커님께서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밀당을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 총재도 연설이 있는데 이분은 항상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또 파월 의장이 오늘 또 저녁에 이제 연설이 있는데 우리가 또 밀당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뭐 다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오늘은 전기차를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때 보면은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종목들, 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들어갈 때는 리스크도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면서 그런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세가 좀 보이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가 다시 또 이제 천슬라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된 부분이 좀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올라왔던 것은 이제 독일 주 정부로부터 이달 초에 양산에 대한 승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베를린의 그 기가팩토리에서 첫 독일제 자동차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좀 보이면서 뭐 춤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이제 테슬라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서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얼마나 또 이제 실적을 올릴지 그거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런 기대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삼성전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TF를 구성을 하고 또 인재들을 모으면서 강력하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변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에서도 이제 마스터 플랜 3에서 핵심 사업 확장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했어요. 머스크 회장이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제작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 시장에서의 그 초기 단계, 도입 단계를 벗어나고 성장하는 그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본다는 거죠. 도입 단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투자 비용은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고 또 기간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로는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 글로벌 핫 이슈에서 우리 문정은 앵커가 또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가 춤추는 그 소식을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가팩토리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있던 자동차 수요에 조금 발맞출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주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당 섹터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개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GMB 코리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2017년, 2018년도에 뭐 시대가 좀 나오면서 각광을 받았던 그런 종목인데 그대로 이제 2019년도에 쌍봉을 좀 찍고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82년이죠. 일본의 GMB사와의 합자 투자 계약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좀 반등 등록한 그런 회사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용 전동식 워터펌프를 좀 양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이게 또 현대차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또 현대차다가 이 전기 자동차용 전동식 워터펌프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용에 들어가는 전동식 워터펌프도 공급 중이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움직이면은 이 회사는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에서요. 25년까지 해서 수소차 10만 대까지 확충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현대차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19일에 이제 기사가 떴었죠. 베이징 현대차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애국 기업이 자동차 사업에 있어서 지분을 50%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회사를 꾸려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 해서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이 첩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외국인 기업들의 그 지분을 늘릴 수 있으면서 현지에서의 사업 결정권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는 해외에서의 그 기업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해서 버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제조업이란 자동차라는 게 뭐 쉽게 끌어올리는 건 아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뛰어들었다가 실패를 했듯이 또 자동차 사업이라는 게 성공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또 어려움이 또 한 번씩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자신감이 있었는지 현대차가 베이징 현대 1조 2천억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이런 실적이 올라오게 되면은 현대차의 전기 자동차 전동식 오토펌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주가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2019년도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쌍봉을 좀 적었어요. 보시면 2019년도, 2018년도에서 이렇게 주가가 쌍봉을 좀 찍고 빠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추세 자체가 장기적인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의미 좀 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지금 조금씩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도 여기에서 추세가 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실적을 좀 보면은 2020년도에는 실적이 보시면은 적자였어요. 근데 바로 2021년도에 흑자로 돌려 세우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당 EPS가 나오면서 이번에 주당 80원에 현금 배당도 줬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으니까 배당을 좀 주겠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리는 뭐 현재 자리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오늘 좀 시가 대비해서 밀리면서 음봉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선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밀리면은 뭐 크게 밀린다 하면은 뭐 손절 라인을 이탈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1월 28일이죠. 5,100원. 이 저점을 여기에서 지금 형성을 했기 때문에 시장과 같이 저점을 했기 때문에 시장과 같은 패턴을 갖기 때문에 시장이 가면은 동반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뭐 단기적으로 쇼트링을 하실 분들은 뭐 20일선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는 지난 12월 27일이죠. 단기적으로 6,76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GMB 코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 코드 013870이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현대차와도 조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용 워터 펌프를 공급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관련 시장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추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적과 현금 배당 역시 작년 들어서 조금씩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라인은 현재가 5,56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손절은 5,100원 선에서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지난 연말에 나왔던 6,76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임해보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비교했을 때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좋은 이야기다가 비중을 맞춰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뚫고, 그러니까 즉 악재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두려움을 떨쳐내시고요. 가속도가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마음을 비우시고요. 종목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이 농사철로 비유하면 파종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체계 증시콜센터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